자,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갑상선 해부생리를 배웠었고, 갑상선 기능 증가랑 항진증, 기능 저하증, 그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배웠었죠? 앞 시간에? 기억나요? 안 나요? 다 나죠? 그럼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레이브스병, 그죠?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가우터, 선종이 나타났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선천적으로 하시모토병, 그 다음에 크레틴병, 자가 면역으로 하시모토병, 선천적으로는 크레틴병, 다른 말로 점액수종, 그 다음에 갑상선 암일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증상으로는 항진증은 뭐 한다고요? 안구돌출, 가우터가 나타날 수 있고, 여기는 항진, 그래서 살이 안 찌고 설사가 나타나고 빈맥 이게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근력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왜소해지는. 근데 대신에 기능 저하증은 물이 안 빠지면서 점액 수종이 생기면서 눈주위, 발주위 부종이 생기고 점액 수정성 혼수에 빠질 수가 있고, 호흡이 안 되고, 그죠? 맥박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점액 수정성 홀수가 빠질 수가 있고, 살이 찌고 대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느리니까 우울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변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검사를 가볼게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갑상선 해부생리 할 때 검사를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검사로 방사선 검사로는 이제 갑상선이 비대됐으니까 이제 스캔 검사, 방사선 스캔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혈액 검사로는 TSH 검사 해야 되겠죠.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잘 분비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혈정 T3, T4, 유리 T4가 상승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할 때 혈정 T3, T4, 유리 T4는 상승되겠죠. 항진증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레이브스병, 선천적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TR 안티바디, 그죠? 리셉터 안티바디, 수용체 안티바디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TPO도, 그죠? TPO, 그죠? TPO 하시모토에서 나타나는 거 있었잖아요. 안티바디, 그죠? 요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요 리셉터 안티바디, TR 안티바디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그레이브스병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방사선 요드 검사를 해서 요드가 제대로 흡수가 되는지 검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TSH, T3,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TSH가 상승하고 T3, T4, 그 다음에 유리, 프리, T4, 그죠? 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TSH는 상승을 안 해도 T3, T4가 상승하는 경우도 항진증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TSH가 상승해서 T3, T4, 프리 T4가 상승을 하는 경우는 얘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기능 저하증 검사 볼게요. 기능 저하증 검사는 대사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율, BMR 검사를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TSH, T4, T3 검사해서 이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랬죠.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그래서 섬액이 생기니까 EKG 찍어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시모토병일 때는 TPO 안티바디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TPO 안티바디. 그 다음에 TG 안티바디는 이제 갑상선 암일 때 TG 안티바디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G 안티바디를 해야 되고, 아까 2차성일 경우가 있고 1차성일 경우가 있었는데, 2차성은 중추,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문제죠. 그래서
내하수체에서 문제일 때는 T4는 감소하는데 TSH는 정상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2차성일 때. 그 다음에 1차성은 어디가 뭐예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근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는데 중추 TSH가 증가하고 요 T4는 감소, 정상이거나 감소할 때를 우리가 1차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요 T4 요것이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감소해서 중추에서는 감소하니까 내하수체는 인식을 해서 적으니까 뭐예요? TSH를 막 분비를 해요. 근데도 갑상선에서는 제대로 분비를 못하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T4가. 그게 이제 1차성. 갑상선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TSH가 감소, 여기가 감소인데 얘도 감소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둘 다 감소고 1차성 갑상선에만 문제가 있을 때는 TSH는 증가하면서 T4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약물요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약물요법으로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요 약입니다. 프로필티오우라실이라는 PTU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PTU. 그래서 항갑상선제 약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를 해주는 거예요. 전환을. T4에서 T3로 전환하는 거를 억제를 해주는 요 증상을 해줘요. 그래서 대사를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PTU 제일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는데 부작용으로는 무가립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안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500 이하면 즉시 요 약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요두를 투여를 해요. 방사선 요두예요. 아이가 있는 요두가 있는데 131번의 요두는 방사선 요두예요. 그래서 방사선 요두는 왜 이걸 투여를 하냐면 방사선이니까 이 방사선을 쬐서 그 덩어리 있죠. 가우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여. 그래서 사이즈를 감소시킬 때 투여하는 건데 방사선 131번, 요두 131번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사선 요두가 녹아 있는 용액이 있는데 이걸 루걸 솔루션이라고 해요. 루걸 솔루션. 그래서 Saturate Solution of Potassium Iodine 해가지고 SSKI라고 합니다. 그래서 I131이 있는 약, 솔루션이 약 이름이 SSKI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PTU를 투여를 해서 여기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거고 SSKI는 아우터가 있어서 그거를 사이즈를 줄일 때 쓰는 약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해서 갑상선 세포를 파괴를 해서 줄이는 걸로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 다 모두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사선 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사선이잖아요. 방사선 요두 SSKI를 투여를 할 때는 간호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간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두 치료는 전에는 요두가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요두인데 요두가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두가 들어있는 음식을 중단을 시켜야. 그래서 미역이나 아까 제가 요두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미역이나 바다 그 야채. 그죠? 바다에서 나는 야채. 여기를 좀 중단을 시켜줘야 되고. 자, 요두가 몸 안에서 들어갔어요. 요두가 들어갔잖아요. 방사선 요두가. 그럼 이건 밖으로 나오겠죠. 소변으로 나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소변으로 나오는 이 방사선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방사선이니까 특히 이제 어린아이 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이 요오드 투여를 받고 있는 요 사람하고는 접촉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방사선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변기를 사용할 때는 물을 2, 3회 내리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내리지 말고 수분 섭취 증가해서 요오드 배출을 하도록 해줘야 되고, 식기 타올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으로 따로 써야 됩니다. 여기 투여 SSKI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신체 접촉을 피하도록 해주고, 약 2일간 정도는 투여하는 동안에는 접촉을 신체 접촉을 안 하도록 해주고, 모유 수유 안 하도록 6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고, 물이나 우유, 주스에 희석해서 빨대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치아에 이게 SSKI가 철분하고 좀 비슷해요, 색깔이. 그래서 이게 입에 착색이 되기 때문에 물이나 우유에 타서 빨대로 먹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간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술요법은 좀 이따 할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쓰는 약물이 있습니다. 요 약물이 있는데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T4 약물입니다. 신시로이드라고 합니다. 신시로이드. 레보시로닌, 신시로이드, 레보시로닌이라고도 하고 신시로이드, 근데 신시로이드라고도 많이 해요. 사이로이드라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T4로 전환을 시켜줘요, 말초에서. 그래서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투여를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게 해줘야 되고, 가슴 통증, 흥분, 불면증, 이거는 이제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상선 종양이 있을 때 갑상선 항진이 생길 수도 있고 저하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우터일 경우에는 항진이고, 그 다음에 TG 안티바디가 살 때는 우리가 저하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갑상선 종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 그렇죠? 그래서 갑상선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절제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중요한데, 갑상선 절제술은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거기에 대한 간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갑상선 부분 절제술을 했을 때 여러분 교재 1159페이지. 어, 1159페이지에 보시면 그 갑상선 수술요법 갑상선 절제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파란색 맨 밑에 115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갑상선 수술요법 갑상선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를 좀 반드시 읽어보시고, 갑상선 절제술을 할 때는 항갑상선 제제나 방사선 요도를 10일 정도 투여를 합니다. 왜 하냐면 항갑상선 제제 아까 PTU 있었죠? 그 다음에 SSKI 있었잖아요. 이거를 10일 정도 투여를 해서 사이즈를 좀 적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수술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갑상선 제제 항갑상선 제제나 PTU나 요게 PTU, 얘가 SSKI였죠. 요거를 투여를 해서 사이즈를 적게 한 다음에 갑상선 절제술을 하고, 항갑상선 제제는 2일 전부터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갑상선 절제술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테탄이라는 것이 있고 갑상샘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상선 이렇게 양쪽 그 나비 모양으로 있고 여기가 이렇게 박아져 있는 요게 뭐가 있어요? 부갑상선이 있어요. 부갑상샘이 있는데 요 갑상선을 절제를 하면 부갑상선도 절제가 돼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부갑상선이 해주는 역할은 칼시토닌하고 반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부갑상선이. 근데 이 부갑상선이 없어져 버리면은 혈중의 칼슘이 어떻게 돼요?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테탄이에요. 얘는 칼슘이 어떻게 되면서 떨어지면서.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의 떨림, 입 주위에 떨림이 나타나고 근육이 끌어당기는 느낌, 경련, 그 다음에 코 아래쪽이 벌렁거리고 눈 아래쪽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이 경련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원인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 부갑상선 절제로 저칼슘이 나타나면서 칼슘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테타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나타나게 하려면 그죠? 칼슘 투여해줘야 되겠죠? 예, 아니면은 기관삭관 해야 됩니다. 이게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호흡이 안 돼요. 나중에는. 예, 그러기 때문에 빨리 칼슘 투여하고 안 된다 그러면 기관삭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타니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첫 번째 봐야 됩니다. 갑상선 절제술 수술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갑상선 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에 갑자기 확 방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상선 수술하고 요 수술을 뗐는데 얘가 남아있는 것이 갑자기 갑상선 호르몬이 방출을 확 해버린 거예요. 혈중에. 그러면서 체온이 상승하고 맥박 상승하고 막 혈압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소실되는 갑상선 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 빈맥, 그 다음에 탈수, 오심, 구토, 설사, 결국은 의식 저하 이런 등이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열하고 빈맥. 그죠? 갑자기 갑상선이 호르몬이 확 방출되면서 T3, T4가 확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가 갑자기 확 황진이 되면서 열이 막 나고 어떻게 돼요? 예, 맥박이 막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래서 바이탈을 꼭 측정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바이탈이죠. 바이탈. 측정을 해서 테탄이랑 갑상선 위기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요법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약물, 항진증일 때 약물은 PTU, SSKI 투여하고 SSKI는 방사선 요도기 때문에 방사선 간호에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하증일 때는 갑상선 호르몬을 증가시켜주는 신시로이드를 약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절제술일 때는 갑상선 절제술 하기 전에는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항갑상선 제제나 SSKI를 투여를 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테탄이나 갑상선 위기가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갑상선 절제술 후에 갑상선은 어디에 있어요? 목에 있죠, 목. 그래서 목에 갑상선 절제술을 하고 나면 거기가 부어가지고 기도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갑상선 절제술 후에 봐야 되는 거 하나, 기도 압박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테탄이, 두 번째는 갑상선 위기가 있는지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 압박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12 내지 24시간에 출혈이 있으면 그 출혈이 고기를 막아요. 기도를. 그래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 삭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혹시 모르니까 기도 삭관 준비를 병실에 준비를 해주고 출혈 유무가 있는지 꿀꺽꿀꺽 뭔가 삼키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면 출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이 불규칙한지를 확인해주고 모래주머니나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를 고정시켜줘야 돼요. 머리를 움직이면 출혈이 생기니까 고개를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막 움직이면 이 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 옆에다가 베개를 딱 대줘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리고 반자이 체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후두신경 그래서 쉰목소리나 약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수술 후 간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압박이 있는지 없는지, 출혈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호흡이 불규칙한지, 자세는 반자히 해주고 모래주머니 해서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후두신경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이니까. 그래서 쉰목소리나 약한 목소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호 부분 보겠습니다. 간호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증상을 다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진증일 때는 열이 많이 나고 설사 나고 빈맥, 고혈압,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저하증일 때는 체중 증가, 지방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죠? 섬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돼요. 자, 항진증 간호 갈게요. 항진증일 때는 실내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줘야 되죠. 열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침구랑 옷을 자주 갈아입혀줘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계속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중간중간 휴식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체중 감소가 있기 때문에 고단백, 고칼로리, 저섬유식. 왜? 저섬유는 왜 해야 돼요? 아까 설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섬유식을 해줘야 되고, 체중 측정, 아이오 측정 해주고, 섬유질이 많고 카페인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탈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수분 섭취를 장려해야 줘야겠죠. 땀이 많이 나니까. 하루에 4천, 평균이 2리터예요. 그 다음에 3, 4리터는 수분 섭취를 항진할 때, 이제 수분 섭취를 촉진할 때 이제 하는 게 3, 4천 이상 먹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로 항문주의가 헐 수 있기 때문에 항문주의 피부 간호, 욕창 예방해줘야 되고, 눈 보호해줘야 돼. 아까 뭐에서 안구 돌출이 있었죠? 예, 안구 돌출이 있어서 돌출이 되면 눈이 다 감기지 안 감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시 침상머리를 상승시켜주고, 눈이 완전히 안 감길 수 있기 때문에 안연고, 인공 그 눈물, 그죠? 그 다음에 안대, 그 다음에 눈부심 방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구 돌출에 관련된 간호도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능 저하증일 때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을 언제 먹어요? 아침 식전에 복용하도록 해야지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대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과다 복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가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력 이제 막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추위에 민감하다고 했으니까 따뜻한 환경 만들어줘야 되고, 체중이 증가하니까 체중 증가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운동이 저하가 때문에 변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분 장려도 해주고, 여기는 뭐예요? 완화제나 하제 투여되고, 여기는 고섬유식 해야 되겠죠. 고섬유식.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비누 사용을 자제하고 로션 이런 것들을 좀 발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해요. 이렇게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점액 부종에 혼수 있는지. 점액 부종 혼수 뭐예요? 의식 떨어지고 저혈압, 섬액 이거 나타난다 그랬죠? 저체온, 저혈압, 섬액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탈 측정 꼭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저혈당, 그래서 혼수에 빠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낙상 예방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칼로리, 아까 고지혈증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칼로리, 고단백, 고섬유식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증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증상을 정확하게 하면 간호랑 약물요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TO, SSKI, 그다음에 신사이로이드 약물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간호는 요 두 가지 간호. 열이 날 때 열에 예민하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고칼로리 해주고, 고단백 해주고, 그 다음에 설사하니까 저섬유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하증 환자는 살이 찌니까, 그죠? 살이 찌지 않도록 활동에 참여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지방 해주면 저지방, 저칼로리 해주고, 변비가 있으니까 고섬유식이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점액 부종의 혼수가 나타나는지, 저혈압, 호흡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봐줘야 되고, 대신 항진증에서는 안구 돌출 관련된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낙상 예방은 꼭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2개 했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질환은 항진 저하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갑상선 호르몬 3가지 뭐요? 그죠? T3, T4, CT. 칼시토닌 다 있죠? 칼시토닌은 하는 기능이 뭐요? 그렇죠. 혈중 칼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반대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을 뭐예요? 증가. 그죠? 아까 그래서 갑상선 저체술 하면 부갑상선도 빠지기 때문에 테타니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보라고 했죠? 네, 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